안녕하세요. 이강사의 무법지대입니다. 오늘은 성년 후견인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형제 중에 재산을 관리해야 하는데 치매나 건강상의 이유로 그 재산 관리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가족 중 누군가가 법원에 성년 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를 통해서 후견인이 된다고 하면 재산을 관리하고 병원 빚 지출 등을 대신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는 조금 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벌써 2022년이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네요. 유튜브를 처음 촬영한 게 2022년 5월이었는데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이런 법률적인 신청들을 해야 하는데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맡길 돈이 없어서 차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뵙고 이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교육원에서 법률사무원 양성과정이나 기타 이제 법률에 대한 강의 등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수업을 들은 이후에 복습을 하거나 나중에 그게 뭐였지? 라고 찾아봐야 하는데 이 자료들을 찾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각 파트마다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놓으면 공부를 다시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내용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법률 내용이 일상 전반과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쪽 저쪽 다 양쪽을 설명을 하다 보니 알고리즘이 다 깨집니다. 다 깨져서 구독자가 느는 게 목표는 아니지만 구독자가 많기도 어렵고, 그리고 다양한 사건들을 접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만 알고 싶은 사람이 이런 내용이 노출되는 게 싫어서 구독을 안 하시는 경우도 많고 한데, 제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내용이 이 유튜브 채널에 있지 않을까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그 내용이 있을 수 있도록 꾸준히 영상을 업데이트 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도움이 언젠가는 되시길 바랍니다. 또 제가 요즘 굉장히 되새기는 말이 있어요.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잃는 게 있어야지 얻는 게 있겠죠. 저는 요새 시간을 많이 잃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을 잃는 대신에 많은 강의와 유튜브 촬영 등등 업무, 다양한 새로운 분야로의 공부 이런 것들을 얻고는 있는데 그만큼 시간을 계속 잃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죠. 여러분의 귀한 시간, 쉬고 싶은 시간에도 이렇게 유튜브를 찾거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시간을 제 유튜브를 보시는데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제가 노력을 다 하고 필요한 정보를 많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나 주시면 제가 아는 한 모든 내용은 다 여러분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년 후견인 어떻게 신청하실 수 있는지 같이 보시죠. 성년 후견 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 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성년 후견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성년 후견 제도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저희가 오늘 살펴보는 내용은 이 성년 후견이고,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에 지속적 결여가 있는 상황에서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등이 후견 개시 청구권자가 됩니다. 원칙적 행위 능력 상실자고 후견인은 포괄적인 대리권과 취소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청구 방법으로는 관할 법원에 피후견인 주소지 가정법원 지원에 제출을 하시는 것이고요.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법원은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을 합니다. 비용은 전자소송 알아서 계산을 해주고, 재판 진행은 성년 후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법원이 본인의 정신상태에 관해서 의사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서 당사자 본인을 신문하여 그 진술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당연히 병원에 누워 계시면 참석을 하시지 못하겠죠. 밑으로 후견인에 관한 내용을 보시면, 후견인은 가족, 친척, 친구 등은 물론 법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도 선임될 수 있고 여러 명이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후견인 역할은 재산 관리, 신상 보호 등이고요. 가족이기 때문에 보수는 거의 없겠죠, 당연히. 친족 후견인처럼 보수를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보수 지급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후견인을 감독하는 사람을 후견 감독인이라고 하고요. 선임된 경우 후견인에게 그 임무 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 목록 제출을 요구할 수가 있고, 후견인은 매년 말 정도에 그 후견사무 보고서랑 재산 목록을 제출을 합니다. 재산을 어떻게 보통은 병원비겠죠. 병원비 얼마가 지출됐고 기타 등등 내용에 대해서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신청서는 제가 블로그에 올려놨고 같이 보시자면, 기본적으로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종이 파일로 제출을 하셔도 되고 전자소송으로 제출을 하셔도 됩니다. 청구인, 사건 본인이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이 되시겠죠. 청구 취지는 사건 본인에 대해서 성년 후견을 개시한다. 사건 본인의 성년 후견인으로 보통 자녀가 되겠죠.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성년 후견인으로 자녀 땡땡땡을 선임합니다. 그 내용이 청구 취지인 것이고, 청구 원인은 어쩌고 저쩌고 부모님 언제 아프시고 그런 내용 입력하는 건데, 뒤에 예시가 나옵니다. 필요 서류로는 사전 현황 설명서, 왜 이걸 하게 됐는지, 그리고 재산은 얼마 있는지, 그리고 성년 후견인의 어떤 권한까지 위임을 할 것인지 등등등, 추정 선순위 상속인들의 동의서도 필요하고요. 인감 날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본적인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서류들이 들어가고, 이 모든 것들은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면 되지만, 후견 등기상 부존재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청을 처음 하시는 단계에서는 후견 등기상 전부 증명서가 발급이 안 되겠죠. 이 후견 등기상 정부 증명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개시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개시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부존재 증명서는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부존재 증명서는 발급은 되지만 등기상 정부 증명서는 발급이 당연히 안 될 거예요. 개시 신청이 완료가 되면 그때 후견 등기상 정부 증명서가 가정법원 관할 가정법원에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후견 등기상 전부 증명서 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발급 기관이 가정법원이죠. 저희가 신청하는 이 개시 결정이 다 인용이 돼서 후견인이 지정이 되면, 그때 업무 관련해서 집을 판다든 병원비를 지급을 한다든 그때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가 필요한데, 그때 발급하는 곳이 가정법원이에요. 저희가 신청서를 제출했던 가정법원. 신청서를 제출하는 단계에서는 이 서류가 들어가야 돼요. 부존재 증명서. 이걸 어디서 발급받느냐 같이 보시면, 네이버에 전자후견 등기라고 검색을 하시면 전자후견 등기 시스템이라고 나옵니다. 여기로 들어가시면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발급이라고 나와요. 이걸 클릭하면 본인 공인인증서 정보 입력하고 공동인증서로 서명을 하면 발급이 됩니다. 제가 어떻게 생긴 파일인지
블로그에 올려놓았으니까요. 등기사항 증명서랑 부존재 증명서 미리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진료 기록지 넣으시면 되고, 후견인 될 분의 신용정보조에서 넣으시면 되고요. 진단서를 넣어도 법원에서 감정을 새로 하려고 할 겁니다. 비용은 많이 나오진 않고요. 위에서 작성하지 않았던 청구원인 작성 예시입니다. 청구인은 사건 본인의 아들입니다. 약 7년 전부터 치매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향후에도 증세가 호전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청구인은 아들로서 사건 본인의 부동산 관리하여 그 수익을 사건 본인을 개호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제 치료하는 비용 등을 얘기하는 거고요. 사건 본인의 후견인으로 아들이 청구인이 선임되기를 원하며 그 권한 범위는 별지 기재와 같이 정해지길 원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사전 현황 설명서가 있어요. 이것도 아니오에 체크를 하시면 되고, 빈칸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이건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 추정 선순위 상속인들 명단을 넣으시면 되고, 형제가 있다고 하고 배우자가 있다고 하면 1순위 상속인들은 사건 본인의 배우자와 직계 비속이니까 내가 여자 형제가 있든 남자 형제가 있든 그 형제를 쓰시면 되고, 제 아버지가 지금 아프시다고 하면 어머님도 배우자이기 때문에 1순위 선순위 상속인이 되는 거죠. 그 상속인들을 기재를 하라는 뜻이고, 동의서도 받아야 됩니다. 재산 목록으로는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에 기재하시고 예금, 보험 등등등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권한 범위는 취소권 제한 없이 취소할 수 있음에 체크하시고, 법정 대리권에도 제한 없다고 체크하시면 되고요. 신상 결정의 결정 권한은 있다고 체크를 하시고, 의료행위, 거주, 면접 다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자, 후견인 후보자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 해당 없으면 해당을 할 것이고, 동의서 입력하시고, 재산 목록 예시는 이렇게 하단에 다 입력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게 종이 서류고요. 이 종이 서류로 제출을 해야 하고, 전자소송이 조금 더 절차가 간편하고 바로바로 확인이 되니까요. 전자소송으로 하시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성년 후견 게시는 검색창으로 검색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서류 제출 항목을 보시고 여기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고 가사 서류 쪽에 있습니다. 가사 서류를 클릭하시고 가사 서류로 들어가시면 하단에 오른쪽에 라류 가사 비송 사건 성년 후견에 관한 사항으로 들어가시면 체크하고 당사자 작성을 누르시고 사건명에서 선택에서 중간정 여기 위에 있네요. 바로 성년 후견 게시 체크하시면 되고요. 법원은 그 성년 후견이 피성년 후견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입니다. 여기 밑에도 나와 있죠. 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이에요. 가정법원 선택하시면 되고, 제가 임시 저장한 파일을 보고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당사자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당사자, 청구인, 청구하는 사람, 그리고 사건 본인, 피성년 후견이 되실 분, 어르신이 되겠죠. 입력하시고 여기에 아까 그 종이 서류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됩니다.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 있죠. 이 내용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됩니다. 여기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전자소송에 붙여 넣으시면 되고요. 밑에 내용도 컨트롤 C, 컨트롤 V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누르고 입증 서류도 마찬가지로 여기 파일 첨부 방식의 파일명과 동일함에 체크하시고 파일 첨부 방식으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 반드시 여기 등록 버튼을 눌러 주셔야 돼요. 제가 예로 하나만 보여드린다고 치면 파일을 넣으면 이렇게 체크가 되고요. 등록하기를 눌러주면 이때 파일이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확인 누르면 밑으로 들어가죠. 제가 아무 파일이나 지금 입력을 한 거고요. 이런 서류들을 파일명을 변경을 해서
컴퓨터에 저장을 하시고 그 다음 이쪽으로 다 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작성 완료 누르면 비용 납부 화면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고요.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종이 파일을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되고, 여기 후견 목록 수정이라고 있는데 이게 후견인 후보를 누구로 할 것인가 그 내용이고, 후견 목록을 클릭하시면 이런 작성하는 화면이 나와요. 아까 이거 종이 파일에서도 보신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종이 파일에 그대로 있었어요. 여기 전자로 클릭하면 바뀌어요. 클릭하면 이 체크가 달라집니다. 그대로 하고 상단에 저장 버튼이 있거든요. 이 저장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차근차근 살펴보시고 서류를 제출하시면, 만약 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친절하게 안내를 해 줍니다. 부족한 서류는 그때그때 보완을 해서 법원에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후견인이 지정이 되면 1년에 한 번, 그리고 어떤 사무를 처리할 때마다 법원에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부동산을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후견인이, 성년 후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부동산을 처분할 수도 있고, 병원비를 지불하기 위해서 계좌에서 돈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1년에 저희 행위를 위해서 성년 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이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